주제는 바로 자기 사랑과 자존감, 자기 사랑과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제목을 이제 보시면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 달려 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강, 뭐 성공, 뭐 행복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이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채워지면은 건강에 필요한, 행복에 필요한, 성공에 필요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자기 사랑이 부족하면은 실제 뭐 어떤 신체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뭐 사회적인 질병이나 이런 모든 질병으로 간다는 거죠. 한번 잘 봐봐요.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은 바로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자라면서 사랑이 부족하죠. 맞아요?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열등감, 시기질투 이런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마음에 보면 사랑이 부족해.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어요. 자, 대인관계 보면 대인기피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 무대공포증 뭐 이런 공포와 관련된 사회 공포와 관련된 사람들 특징을 보면 어떻죠? 이분들 또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죠. 그리고 신체 병이 생긴 사람들,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당뇨, 고혈압, 뭐 대사증후군 또는 과식 폭식을 통한 어떤 뭐 비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죠? 그것 또한 애정결핍이다. 그러니까 애정결핍은 질병으로 간다. 질병. 자, 그다음에 사랑에 충만한 건강한 삶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하나씩 뜯어봅니다. 우선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 달려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사랑과 더 많은 마음의 평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원해요? 스트레스를 원해요? 평화를 원하죠. 자,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노느냐면은 바로 자유에서 노고 자유. 내가 자유롭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자유롭다는 느낌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롭다라는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구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속에서 벗어나 있어. 뭐 과거의 어떤 사건 경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끼치고 주눅들지도 않아. 구속에 벗어난다는 이야기, 자유롭다는 이야기거든. 구속에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사건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속에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자유롭다는 이야기고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거든. 근데 이제 이 통제력, 책임, 구속에 벗어나는 것, 자유, 마음의 스트레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사랑을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고요. 사랑이 충만하면은 이 사랑을 외부로 내가 발산하면서 나누려고 그래요. 동물을 본다면 사랑이 부족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오리들 눈치를 보면서 오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랑이 충만하면은 내가 백조가 돼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꿈이나 목표를 이루면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사랑을 나누거나 뭔가를 돕고자 하죠. 그래서 사랑의 부족은 의존성의 성향으로 가고 사랑이 충만한 독립적인 성향으로 간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힘이 든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지금 또 화가 나거나 또는 뭐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한 거야. 뭐 때문에 계속 이유 변명이 된다면 사랑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이제 뭐 때문에 이유 변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덕분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죠. 어려운 가정 환경 덕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어. 내가 어릴 때 약골로 태어난 그 덕분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어릴 때 못 배웠던 덕분에 가방끈이 짧았던 그 덕분에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또 학구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뭐 덕분에로 가는 거죠. 덕분에 사고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은 절대 덕분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충만해야만 감사의 마음을 갖죠. 감사와 사랑은 짝꿍이에요.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감사와 사랑은 짝꿍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사랑의 마음도 커지고 사랑의 마음을 키우면 감사의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요즘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 존중한다는 이야기고, 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것에 이유 변명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유 변명보다는 뭐뭐 덕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 독립적인 성격이 되면서 통제력을 갖고 또 구속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뭐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제 이해는 하는데 입으로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건강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 건강과 에너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뒤에 이걸 좀 볼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아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아하고 자아 정체성하고 면역 체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아와 면역은 하나예요. 이게 마음의 총살인가는 자아라고 할 때, 신체의 총살인가는 면역 체계죠. 맞아요? 근데 이 자아와 면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면역 체계를 통제하는 힘이 바로 자아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아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면역 체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우리는 건강해지죠. 반대로 자아가 약해져 버려요. 자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아가 약해지고, 자아가 약해지면 면역 체계도 약해지고 몸에 쉽게 병이 생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은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암에 걸리기 3년 전쯤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한테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기 자신을 이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어린 시절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또는 억압적인 또는 강박적인 그런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애정 결핍으로 생활한 사람이 40대 이후에 뭐 큰 사업 실패나 뭐 부부간의 사별이나 이별이나 이와 같은 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자아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상실된다는 이야기는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몸에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이건 지겹도록 반복해야 되는데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한 100번씩 반복해야 돼. 그것도 아니면 녹음해서 계속 들어야 돼. 조용 음악 깔아놓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이제 가장 완벽한 말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들이 안 듣기에 제가 자기 학원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짧은데 1분이에요. 1분. 이거 쇼츠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쇼츠에 그림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맨 왼쪽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한번 들어가 봐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빼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1분짜리로 반복되는 건데, 요걸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그냥 이동할 때 그냥 멍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정의식에 들어가는 거지.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학은 자기 암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자기 사랑, 자아는 바로 이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자, 이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잘 봐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우리는 갖고 있는 걸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 또한 나한테 사랑을 되돌려 주는 거지. 이렇게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그 사랑의 양과 질이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또 뭐 이번에 건강과 에너지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 작년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의 제 1순위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 1순위. 여러분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힌트를 드렸지만은 바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인간관계였어요. 뭐 건강식품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소통을 하는 인간관계가 건강의 제 1순위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일찍 죽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또 연구를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빨리 죽느냐. 자, 이 질병, 뭐 사망, 죽음의 원인을 쭉 추적해 보니까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뭐 운동 부족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사는 것. 외롭고 고독하게 고립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인간관계가 바로 또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주는 거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잘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만듦으로써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자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 보면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발표 불안증, 히키코모리, 언두정 외톨이,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뭡니까 저기 뭐라고 하나 고독사 하는 사람 이게 다 관계 단절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다 낮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자, 이 부부 관계도 참 중요한데요. 부부 관계도 참 중요한데 아내가 죽었을 때의 3년 이내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3년 이내에 따라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내는 대부분 주로 따라 죽지 않더라. 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랑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보다는 같은 여자들이란 이야기고, 그 남자인 경우에는 사랑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뭐 믿거나 보거나 자기 아내란 이야기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아내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 아니야.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 참 60대 이후에 그 여자는 혼자 살아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남자는 혼자 살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남자 혼자 살면은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남자는 외부적으로 뭐 친구들하고 뭐 사랑의 소통을 안 하거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소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재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잘 안 하죠. 이게 비슷해. 뭐 친구들 모임에 가더라도 그냥 술 마시면서 뭐 그 또는 이야기하고 마치지 속 깊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뭐 자기 배우자지. 배우자 외에 속 깊은 이야기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남자는 60대 이후에 혼자 살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언니도 있고 뭐 동년배 친구들끼리 수다를 잘 떨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좀 특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하는 힘과 사랑의 인간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이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4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 자기 사랑과 이 돈이 또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1번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랑과 감사는 한 묶음이다 그랬죠. 사랑,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고, 이게 또 하나의 부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부성공.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비결이 뭐냐면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제가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실패,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분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불행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이제 그 어떤 부성취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감사나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우리 마음은 풍요로워질까요? 빈곤해질까요? 풍요로워지죠. 자,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부자의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과 현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의 마음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기죠. 자, 마음은 에너지 파동으로서 진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에너지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빈곤의 에너지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느냐? 자, 부자의 에너지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부자의 에너지 파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야 되고, 감사 사랑의 마음이 바로 부자의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부자의 마음이 결국 우주의 파동과 하나로 연결되면서, 즉 공명하면서 물질 세계에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운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운을 끌어당기는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운 좋은 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운 좋은 마인드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감사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 운이 70%고 본인의 기술 재능은 30% 작용한다. 운칠기삼에 왜 70% 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게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운 좋은 생각, 이른바 감사, 사랑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운 좋은 일이 70%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에 가치 있는 목표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가치 있는 목표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목표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의식 레벨을 보면 200 이하의 어떤 부정적 정서나 또는 이유 변명을 하고 어떤 과거의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세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꿈은 뭘까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발표 불안증은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 속에 편안하게 하는 게 꿈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이상 목표가 없다니까요. 즉 미운 오리 새끼는 꿈과 목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백조가 되잖아요. 백조.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 백조라는 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용어 아닙니까? 나는 원래부터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은, 오리들한테 잘 보여서 오리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왕따 당하지 않고 오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의 꿈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빈곤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빈곤을 채우고자 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런 80%의 사람. 그 다음에 충만한 사랑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나누기 위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20%.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와 가치 있는 목표를 갖는 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 인식, 존재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박영부 기사님 오면은,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자, 여성 마라토너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우리 박경복 이사님 갖고 있는 달란트죠. 자, 첫 번째 여성 마라토너.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배움의 일정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 우리 백석대학교죠. 백석대학교의 사회복지학 박사로 있으면서도 또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 이렇게 NLP 세면치료 전공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막 달란트를 막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제 이게 올려드리는 분.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사님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느낌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사람을 올려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재영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올려주는, 업시켜주는 한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 이제 이재영 선생님은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처음 만났는데, 우리 이재영 선생님 그때는 정말 순수한 대학생으로서 왔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시험 면접 보면서 제가 또 훈련을 시켰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리따운 또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와서 소개를 했어요. 같은 또 공무원 조직에 있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제가 젊은 나이에 또 주례를 본 거 아닙니까? 특별하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죠. 너무 동안이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나중에 들어보면 아직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거의 뭐 성우 아나운서를 해도 좋을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고, 우리 이재영 선생님 머릿속에는 저는 부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말은 긍정이에요. 거의 절대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또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영 선생님은 본인이 옛날에 NLP 훈련할 때 가족 대화 코치라는 그런 닉네임을 이제 가졌던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한테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런 소통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칭찬한 것처럼 우리 박영부 이사님이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선생님한테. 그때 본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실습한 것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존재감을 높여주는 분들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은 80%는 부정적인 사람들. 이 세상은 원래 그래. 80%는 부정적이고 20%만 긍정적인 거예요. 어릴 때 특히 우리가 자라는 환경은 더 심했겠죠. 그죠? 열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는 내가 선택한 자아가 아니라 그 80%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세뇌당한 자아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부처님 꼬리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내성적이지 않은데 내성적이다. 뭐 소심하지 않은데 소심하다. 뭐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꼬리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떼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과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딱 만나면 저분만의 좋은 장점이 뭘까? 저분만의 달란트가 뭘까? 저분만의 좋은 점이 뭘까? 항상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 대부분 사람 표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 사람 뭐 저거 좋네. 마음속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 표현. 왜냐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 사랑, 뭐 칭찬 이런 거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좋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존재감을 키워줬을 때 그분은 가치 있는 목표를 갖게 돼 있죠. 본인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가치 있는 목표를 갖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지구촌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존재 가치가 올라가야 되지. 지금 뭐 80% 부정적이지만은 80%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리잖아요. 세상 자체가 그냥 바뀌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가치는 목표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치 목표 이상과 자기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자 하는 게 내가 누구이냐 자기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한 너를 알아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당신은 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똑같은, 신과 똑같은, 자,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사랑의 불꽃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사랑의 불꽃이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심장 속에는 눈을 감고 나중에 이제 자기 세면을 들어도 좋고요. 명상을 해도 좋고, 눈을 감고 이제 그 자기 깊은 심장 안을 들여다 보면은 불꽃이 있죠. 이건 사랑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꽃은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불꽃인데, 자, 이 불꽃이 커지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나는 신과 하나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 안에는 바로 신과 똑같은 에너지가 있구나. 신과 똑같은 사랑의 불꽃이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제 불교로 본다면은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이제 우리 이재영 선생님도 교회 다니고 우리 이사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가면 이제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훌륭하지 않는 좀 뭐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모든 설교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내면에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가 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은 참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드는 또 그런 그 글도 있죠. 책을 쓰는 사람이 다 그 뭐 완성된 인간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책 내용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거지.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신고 안 하지만은 내 아들도 신고 안 하고 내 아내, 내 친구,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자, 질문을 해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해라. 그럽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해라. 그러면은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바로 신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고 자, 이제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불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닫는다면은 누구 앞에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홀대할 필요도 없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신과 하나거든. 우리 이재영 선생님 이해되어 있습니까? 특히 공직 사회에 보면은 막 그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막 이게 참 인간의 질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괜히 위 사람 앞에 말할 때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할 수가 있고 눈치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존재,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는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고 내 안에는 사랑의 불꽃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성취를 하고 자아 실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장 강한 어떤 행복감은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오늘 하루 24시간을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룬 게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만족스럽구나. 하루하루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느낌, 만족스럽다는 느낌. 이 성취감이 행복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뭐 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편안하게 쉬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잠자리 들었을 때에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너무 이룬 게 많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다는 이 느낌,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일이 없어가지고 막 개인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하루가 거의 뭐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빈틈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 저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오경수 사님과 통화하면서 일요일 오실 거냐, 자기가 가기 힘들 것 같다. 아니 뭐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 난 쉬는 게 고통이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쉬지 않도록 오시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근데 아마 오늘 모임 공간 때문에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취를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언을 좋아하거든요. 녹슬어 없어지는 편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우리 재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더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이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정말 많이 움직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 버나드 시오가 그런 이야기 했죠. 버나드 시오 비문에 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우물쭈물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 도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영부영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좀 도피를 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쉬는 쪽을 선택하고 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이 벌면은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또는 뭐 해외여행 가서 뭐 지금 일자리 좀 맡겨놓고 나는 좀 뭐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다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열중하는 삶에서 놉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요. 뭐 그 이전에 보면은 뭐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 죽는 그 순간까지 소 뭐 100마리 몰고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기 사랑에서 본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 건강과 에너지, 사랑의 인간관계, 경제적 성취, 또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자기의 성취, 자기 실현 이런 7가지가 다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읽었던 이 마음의 평화는 건강과 에너지, 사랑의 인간관계부터 이제 성취, 자기 실현까지 이거는 성공의 절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 7가지 외에 성공의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자, 이 7가지를 이루면 대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성공, 이른바 건강과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7가지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7가지 그 기본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